오늘 시황 정리한 다음에 일단 몇 가지 종목들을 제가 좀 뽑아놨는데, 사실은 이 CES 이거, 미국 CES 때문에 이제 이 로봇 관련들이 좀 강하죠. 이 전기전자 업종이 그래서 지금 강한 거고, 작년에도 이렇게 이제 이게 이 지수가, 전기전자 업종 지수가 좋을 때가 바로 이 CES 관련해서 이때였던 것 같아요.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고 좋죠. 김현진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 좀 먼저 잠깐 챙겨보고 갈게요. 그죠? 지금 제일 핫하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로봇 관련주. 아침에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자원봉으로 다 밀려 있었거든요. 라길래, 야, 로봇 관련주 시세 끝났나? 이제 그러고 있었거든요. 라길래, 끝났구나 했는데 끝나기에는 그냥 더 올라갔죠. 자, 이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거는 월봉을 보는 게 중요해요. 자, 로봇 관련주의 월봉을 보면, 자, 이렇게가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변곡점, 유진로봇 요 자리가 되는데, 이 변곡점 자리. 오늘 여기 딱 찍고 나간 거죠, 결국은. 이 변곡점 근처. 그러니까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안 깨고 나가는 거라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봉에서 너무 위험해서, 그죠? 이런 친구들은 그냥 일단은 패스하는 걸로 하고, 로보티즈는 기어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가서, 야, 전고 좀 뚫으려나 했더니 진짜 뚫었어요. 52주 신고가 찍었고, 시간에 깔끔하게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 매수 전략이 좀 약해요. 그죠? 내일 한번 뛰었다가 좀 떨어질 것 같고, 뭐 쫓아가지 않는 걸로, 그죠? 자, 휴림 로봇 같은 경우가 이제 월봉에서 위치가 그렇게 높지 않죠. 지금 20개월선 벽에 막혀 있는데, 사실, 재무적인 부분을 좀 볼까요? 휴림 로봇? 음, 재무가 좀 많이 안 좋죠. 이별도 약하고, 부채도 있고, 영업이익, 이제, 원래 로봇 관련 자체가 적자가 좀 심한 편이긴 한데, PBR은 약 낮고, 그죠? 주봉. 일단 휴림 로봇도, 이렇게 오두선만 안 깨면 돼요, 이렇게. 오선만 안 깨면 이제 지금 다른 로봇 관련돼서 굉장히 못 올라가는 종목이고, 일봉에서는 241선을 못 들어주고 있죠,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 힘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매수세가 좀 약한 거예요. 이 친구 240선 위에서 출발하면 요거 그냥 바로 손절할 각오라는데, 크게 메리트는 없어 보이는데, 또 엉뚱하게 이런 게 순간 날아가면 날아가니까 잘 보고 계시고, 대단해요, 그죠? 자,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몇 번 살 기회를 준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 이번 달 다시 시작이에요. 이게 오늘 많이 올라간 것 같아도 이 친구는 유일하게 앞에 있는 걸 다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오늘의 저점이 결국은 이렇게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자, 월봉의 고점을 이 변곡점을 뚫어주고 나가는 거라 순간 뛰면 여기까지 갈 수 있어서, 자,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고, 또 하나가 이제 로보로보인데, 로보로보도 결국 다 뚫어주고 나가는 거죠. 이전 고점 다 왔어요. 좀 불안해서 이런 친구들을 일단 패스해야 되고, 자, 티로보틱스가 생각보다 다른 거에 비해서 못 가죠. 티로보틱스가 임원진 교체되신 분들이 전부 다 이 삼성 출신 분들이라, 사실은 이 티로보틱스도 좀 괜찮게 봐야 되는데 아직 못 갔습니다. 저렇게 보시면 그 중요한 변곡점 하나 있죠. 요거 오늘 뚫어주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 이 고점까지 한번 갈 수 있어요. 가격이 12,000원대가 되고 이렇게가 됩니다. 사실 로보티즈나 지금 에브리봇이 강한 건 이 자율주행 로봇 특화점 기술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친구도 아직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파괴력이 약한 건데, 일단 흐름 타면 여기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티로보틱스는 5개월선 변곡점 기준으로, 자, 이렇게 좀 보고, SP 시스템즈 너무 높고 레인보우 로틱스도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더 갈 거는 것 같아요. 그죠? 쫓아가기 힘들죠, 이제.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이제 모을선 기준으로 대응한다 하더라도. 에브리봇도 결국은 이제 여기서 잘 팔았거든요, 이 근처에서. 잘 팔았는데, 더 가죠, 지금. 뭐 이렇게 2, 3일 저도 못 버텨서 너무 흔들어져 끼니까 더건 단일가고 다 뚫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링크제니시스가 월봉 바닥 탈출형이라, 사실 링크제니시스를 좀 관심 있게 보고, 로봇 관련주라기보다는 사실은 AI 관련주죠. AI 기술이 이제 로봇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로봇 관련주로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사실 차트적으로는 링크제니시스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자, 다음 사이맥스인데, 자, 이 사이맥스가 이렇게 10개월선을 잘 지켜주고 있죠. 지금 자 위에 올라탔고, 주봉에서 보면 이렇게 추세 잘 타고 있죠. 저도 이제 겁나가지고 다 좀 줄먹해요. 사실은 줄먹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순간도 건너갈 수 있으니까.
자, 사이맥스가 드디어 241선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요 급등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는 오늘 꼬리에서 매수예요. 사실은 매수고, 이제 모르죠. 그 미리 다 알면 뭐, 네. 40% 정도 수익, 한 3, 4일, 4, 5일이죠. 40%는 아직 난 거니까, 물론 만족하고, 자, 어쨌거나, 장기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또 따로 있어서, 보시면 이렇게, 이 241선 뚫어주고 나가면 무조건 홀딩 해야 되고, 내일 같은 날도 5일선 근처 떨어져 매수라고 홀딩. 사이맥스 월봉의 위치가 이제 10개선 이거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 5선 깨지 않는 한 홀딩이에요. 추세가 원체 좋아요. 그래서 사이맥스는 잘 보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큐렉소죠. 자, 큐렉소도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월봉에서 20개선 위에서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7,500원대거든요. 주봉에서 역시 20선 안 깨면 되고, 일봉에서도 5일선 잘 타고 있는데 어제 음봉이 좀 좋은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럼 이제 매수했을 때부터 수익권인 거고, 자, 이렇게 5일선 잘 타고 올라갈 때 5일선만 깨지 않으면 역시나 사이맥스처럼 여기까지 갈 거고, 뚫고 안착하고 또 날아갈 수 있어요. 월봉의 위치가 낮기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 큐렉스는 반드시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큐렉스, 사이맥스, 링크제니시스, 지금 아직 안 간 것들. 자, 미래컴퍼니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월봉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와 있거든요. 사실 여기서 땅 뛰면 60개선까지 뛰어요. 우리 반드시 관심 가져야 되는데 주봉 추세도 좋고, 문제는 이 친구 너무 이렇게 뭐죠? 맘 편하게 가야 된다고 그래. 이렇게 가요. 이렇게 뭐 급등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천천히 느긋하게 이렇게 가요. 이제 거래량에 큰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한번 매수하면 그냥 뭐 이렇게 다른 로봇도 아직 급등은 안 필 거예요. 근데 꾸준히 우상향할 것 같아요. 여기부터 바닥 찍고 이식해서 뚫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미래 컴퍼니는 이렇게까지 보고, 자, RS 오토메이션도 콩닥콩닥 잘 올라가죠? 이 친구 여기까지 갈 것 같은데 여기 넘을 것 같기도 하고, 원체 이뻐요. 추세가. 자, 주봉에서도 좋고, 일봉에서도 5일선 깨지 않는 홀딩이죠. 뭐 그러고 여기까지 밀렸다 가면 매수 타이밍이 되는데, 아직은 상황이 저 내일 하루 더 뛸 것 같아요. 더 올라갈 것 같고, 이제 점점 기억에서 없어져야 되는 주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대량 거래가 땅 터져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않으니까 주주분들이 좀 많이 답답해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오늘 시간에 로우가에 좀 밀렸던데, 그죠? 자, 솔트룩스로 일찍 매도했더니 결국 변곡점을 뚫었습니다. 좀 더 버텼어야 되나? 자, 월봉이 변곡점이 있어가지고 어제 이제 14,500원대에서 싹 정리했는데, 자, 깔풋하게 뚫었습니다. 16,500원이죠. 자, 주봉에서 첫 번째 변곡점 뚫고 지금 가는 중이고, 일봉에서도 잘 타고 올라가죠. 제가 이날 들어갔으니까, 그죠? 근데 앞으로 이 친구 만약 지금 매수하는 분 계시면 5일선 이탈하지 않는 홀딩 그냥 쭉 들어가시면 돼요. 괜찮을 것 같고, 이 친구도 뭐 로봇 관련주니까 이전 고점들까지 또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죠. 예전에 왜 메타버스 NFT 게임에서 처음에 막 대장주들 날아가다가 나중에 막 YJ 게임즈라든가 액투자가 밑에 있는 거 싹 날아갔잖아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것도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물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더 크게 올라갈 땐 잘 올라가니까 어쨌거나 그렇게 좀 봐야 되고, 음, 몇 개를 좀 뽑아놨는데 오늘 뽑아놓은 거부터 먼저 볼게요. 자, TSI인데 TSI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10%또 올라가긴 했는데, 자, 이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20주선에 좀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좀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봉에서 여기서 만약에 땅 떼서 올라가면 붙잡지 말고, 여기 거래량 뾰족 솟았죠.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이 모든 거래량을 싹 잡아먹는 대량 거래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거래량으로 계속 떨어진 거예요. 지지부진하게. 그러다가 옆으로 평 돌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5일선 같은 자리나 옆으로 땡땡이로다가 음봉이 생기면 이렇게 두 개가 음봉이나 양봉이나 뭐 어쨌거나 옆으로 생기면 매수해 볼만 해요. 그럼 깨지만 않으면 다시 한번 땅 뛸 수 있죠. 차트는 자꾸 외우면 좋은데, 원래 저 이제 길이가 좀 짧기는 해서 걱정이긴 한데, 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떨어졌는데 이 거래량에 비해서 이 거래량이 확고하게 크죠. 지금 싹 잡아먹은 거예요, 이거. 근데 이틀간 이렇게 생겼죠, 모양이. 자, 이렇게 생기고서 다음날 평 날라갔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날라갔는데,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뭐 TSI가 꼭 저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5개월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회복해주고 나갈 확률이 조금 있고, 주봉에서도 요 20선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살짝 실렸으니까, 자, 일봉에서 봤을 때 요 거리가 조금 짧은 게 마음에 걸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5일선 기준으로다가
아까 에브리고처럼 옆으로 이렇게 두 개 생기면 매수. 그럼 땅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고, 보이원택이 좀 마음에 드는데, 이 친구도. 자, 월봉에서 보시면 대바닥 탈출하고 있죠. 저 영호 DSP처럼 탈출하고 있고, 20개월 선 가격이 9,579원이죠. 아직은 못 들었어요. 못 들었고, 주봉에서 보니 20선 돌파해 줬는데, 자, 일봉에서 오늘 6%대 급등했기 때문에, 이 친구 뭐 내일 날아가면 우리 거 아니다 하고서 그냥 버리고, 이렇게 날아가면 그냥 버리고, 역시나 음봉을 하루 쭉 밀리거나, 뭐 5일선 근처까지 왔다. 그럼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면, 여기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딱 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월봉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20개선 뚫고 날아가고 변곡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자리가 10,000원대가 됩니다. 그런 것도 있네요. 나 처음 봤네. 신기하네요. 윤정님 저하고 벌써 1년이 넘었구나. 그죠? 앤디기님도 저하고 아마 1년 넘으셨을 거예요. 엄청 오래 계신 분들인데. 포성님도. 다 잘 계신데 참석들을 잘 안 하셔서. 자, 어쨌건 이렇게까지 한번 보시고요. 그죠? 요 자리가 이제 강력한 매물대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번 달에 만약 여기를 가면 여기까지 목표가가 되고 여기를 뚫어주고 안착하면 다시 시작이에요. 이렇게. 지금 링크 제니시스처럼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TSI V한테 클린 노미스는 관심 종목에 둬야 되는데 자, 클린 노미스 월봉을 보면 위치가 낮죠. 위치가 낮고 주봉에서 보면 5선 추세 잘 타고 있죠. 이 친구. 잘 보고 계셔야 되고 일봉에서는 오늘 241선 찍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행보했거든요. 이 거리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이 공간에서 많은 개인분들이 사실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여기를 드디어 탈출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가 되죠. 따라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일 같은 날 음봉을 한번 밀리고 5일선 찍었다.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땅 뛸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로 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떴을 때 하루 이틀 쉬었다 다시 뛰니까 반드시 TSI V1테 클릭 노미스는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하와 관련해서 제가 동아지지라고 몇 개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어제 저녁 땐가 이 뉴스가 났거든요. 정부도 이제 정책적으로 이걸 하겠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친구도 다 상한가를 짤었어요. 근데 쭉 달리는 척하고 말더라고요. 이제 맞을 자리 맞고 떨어진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됐나. 못 올라갔구나. 자, 월봉에서 보면 일단 동아지질 같은 경우에 이 게시결선이 올려놨죠. 이건 추세가 전환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잘 보고 계셔야 되고 주봉에서 오늘의 저점이 20주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같은 날 만약에 오늘의 이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선상 테마주가 막 자기들 마음대로 바뀌어요. 요거 깨지 않는 선상에 갭 살짝 띄워놓고 여기서 가면 매수할 해요. 깨면은 5일선까지 밀릴 수 있고 다시 한번 지하와 관련해서 뛸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죠? 그래서 동아지질, KT 서브마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매수했다고. 당연히 지금 위치가 애매해서 애매해요. 그래서 5선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일봉에서 내일 같은 날 5일선 깨면 칼손절 할 거고요. 저렇게 내일 같은 날 5일선 깨면 칼손절. 이렇게 장중에 뭐 조금 깨는 거 이런 건 손절 안 해요. 근데 뭐 심하게 밀고 내려온다든가 거래가 싫다든가 그런 매도.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일 같은 날 이렇게 돼 있을 때 한 번씩 꼭 뛰죠. 이 친구. 이때도 5일선 기준으로 음봉 그렸다가 이날 12% 뛰었기 때문에 이렇게만 잘 올라가지고 한번 뛸 것 같아요. 뛰면 적당히 다 차익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오래 들고 가질 않아요.